다음으로는 작업장 위생관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방위생 위해 요소인데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식선으로 다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칼, 어떻게 위생관리를 하는지, 도마, 식기, 행주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들이니까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썹, HACCP 해썹,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인데요. 자, 해썹의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중요 관리점의 영문의 약자입니다. 위해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 방지하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 기준이다. 그래서 언제 하는 거냐, 이것이 잘 나오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해썹 준비 단계 5 절차. 절차 1. 해썹의 팀을 구성하고요. 제품 설명서 작성, 용도 확인, 공정 흐름도 작성,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 단계 7원칙 볼게요. 자, 첫 번째, 식품의 위해 요소를 분석한다. 그리고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고 중요 관리점에 대한 한계를 기준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중요 관리점 모니터링을 체계를 확립한다. 뭐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위해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해썹 도입의 효과. 당연히 식품 업체는 체계적이고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고, 위생관리 집중, 효모성 도모, 경제적 이익 도모,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당연히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고 식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겠죠. 자, 작업장의 교차 오염 발생 요소들도요, 그냥 가볍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 조리, 유통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답은 첫 번째 1번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교차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9번 문제예요. 자, 답은 뭘까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흙이 묻은 식재료를 손질한 후에 흐르는 물로만 세척하고 조리한 경우, 식품을 조리하다가 식품에 기침을 하는 경우, 도마를 색으로 구분해서 사용한 경우, 화장실에 안전화 신고 다녀온 뒤에 식품을 취급한 경우. 답은 3번이 되겠죠. 도마를 색으로 구분해서 사용한 경우. 이거는 당연히 도마를 색으로 구분을 하죠. 어떻게 구분하냐면, 육류 같은 경우는 도마를 붉은색, 그리고 채소는 녹색, 이 정도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죠. 다음 식중독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중독이란, 우리 식중독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죠? 식중독은 언제 많이 발생하죠? 더운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하죠. 이론적으로 보시면요, 음식물에 함유된 유독한 물질이 병원 미생물에 침입해서 급성 위장 증상을 발생시키는 증후군이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세균성, 자연도, 화학적, 곰팡이, 노로바이러스로 나눌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한다. 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 신고하냐? 24시간 내에 즉시 신고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인에 따라서는 세균성 식중독, 네, 보도록 할게요. 세균성 식중독은 크게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감염형이고요. 독소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감염형은 말 그대로 세균이 증식하고요. 병원성 세균이 오염된 음식을 통해서 인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독소형 식중독은 이미 세균이 오염된 음식물 내에서 독소를 일으켜서, 독소를 만들어서
이 독소가 인체에 들어오는 거. 인체에 들어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감염형 식중독에는 살모넬라 식중독,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병원성 대장균 이렇게 있어요. 웰치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식중독. 이거 여기서 이제 감염형의 종류 4가지가 있잖아요. 그 4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크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독소형은 2가지가 있거든요. 감염형에는 4가지가 있고 독소형에는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감염형 식중독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뭐 하나는 독소형 식중독을 끼워서 사지선다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크게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독소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크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분해서 보시면은 살모넬라 식중독은 쥐, 파리, 바퀴, 닭, 오리 등의 가축이 감염원이 될 수 있고요. 발열을 동반한 급성 위장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요. 우리 그 여름철에 뉴스에 많이 나와요. 비브리오균에 뭐 감염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호염성균, 바다를 좋아하죠. 그래서 원인 식품이 어패류나 해조류가 되겠고요. 예방 대책은 당연히 생식을 금지하거나 가열해서 먹는다. 병원성 대장균은 우유, 햄, 마요네즈 이런 것들을 섭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식중독 또는 환자나 보균자의 분변이나 흙이나 물 속에 존재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웰치균은 그냥 이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감염형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 4가지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웰치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독소형 식중독은요. 크게 2가지예요. 이게 잘 나옵니다. 포도상구균과 보툴리늄 2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크게. 자, 포도상구균 식중독은요. 원인 독소가 엔테로톡신, 장에서 독을 일으키는 장독소입니다. 그래서 장에 독을 일으키니까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구토가 나고. 자, 이거를 먹고 어떤 원인 식품이 있냐면요. 유가공품, 우유나 버터, 치즈, 크림 또는 전분질, 김밥이나 떡이나 도시락이나 빵 이런 것들을 먹고 생기는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잠복기가 가장 짧아요. 1시간에서 6시간. 자, 그리고 이 엔테로톡신은 장독소는 열에 강해서 1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도 파괴가 안 돼요. 그래서 균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상한 거를 다시 가열한다고 해서 이 균이 없어지지는 않으니까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보툴리늄 식중독은 원인균이 보툴리누스균, 뉴로톡신, 이거는 신경의 독을 일으키는 신경독소예요. 그래서 증상이 신경마비, 사시나 동공확대, 운동장애, 언어장애가 있죠. 또 잠복기는 가장 길다. 그리고 세균이 분비하는 신경독소에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지금 보신 독소형에는 방금 말씀드린 포도상구균, 그다음에 보툴리늄 있는데, 포도상구균은 장에서 독을 일으키는 장독소, 엔테로톡신, 잠복기가 짧고, 그 다음에 보툴리늄은 신경에서 일으키는 신경독, 독소 이름은 뉴로톡신, 잠복기가 길다. 이렇게 크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연독 식중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연독 식중독은 동물성 식중독, 식물성 식중독이 있는데요. 자, 보거독. 우리 보거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독소가 있어서. 그 독소 이름이 뭐냐면요. 테트로도톡신이에요. 이거는 열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요.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치사율이 높습니다. 어디에 독이 가장 많냐면 난소에 가장 많아요. 자, 그래서 보거의 독은 테트로도톡신, 그리고 모시족의 굴바지락은 베네루핀, 섭족의 대합은 삭시토신, 그 다음에 버섯은 린으로 끝나는 거, 이렇게 저는 공부했거든요.
독버섯은 린으로 끝나거나 톡신, 리딘. 감자, 또 이거 감자도 잘 나와요, 시험에. 감자에 싹이 난 부분 있죠. 감자 싹. 그 싹이 난 부분에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고요. 또 감자, 썩은 감자에는 셉신이라는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감자독은 크게 두 가지다. 솔라닌과 셉신. 자, 청매는 익지 않은 매실인데요. 아미그달린의 독소가 있고요. 동미나리, 식효톡신. 피마자, 리신. 모카씨, 고시풀. 독보리, 테뮤린. 시금치, 수산. 여기까지는요. 우리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지 돼요. 왜냐면 짝을 지어서 원인 식품과 원인 독소가 뭐 올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해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선생님들 다 공부해서 외우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는 화학적 식중독으로 넘어갈게요. 자, 중금속 유해물질. 우리 앞전에서 했었는데요. 한번 다시 볼게요. 카드뮴에 중독이 되면 이타이타이 병이라고 했어요. 골연화증, 골다공증이고요. 자, 수은에 중독되면 미나마타병. 이렇게 증상. 그리고 납중독, 도자기. 주석은 통조림. 우리 앞부분에서 이미 학습을 다 하신 분들은요, 지금 보면 그냥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앞부분에서 체크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알레르기성 식중독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꽁치나 고등어 등 이렇게 붉은 살 생선 있죠. 살이 붉은 살 생선을 먹고 두드러기나 염증이 나면 우리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를 줘요. 그래서 이거의 원인균은 모르가니균이라고 하는 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 식품, 어떤 식품을 먹고 두드러기가 생겼냐, 뭐 이런 거를 질문할 수도 있고요. 문제에서 또 이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균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 한 번씩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또 메틸 알코올. 자, 주류를 발효할 때 펙틴으로부터 생성되는 유기용매로 사용한다. 그래서 심하면 사망까지 하는데 보통 문제에서 실명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메탄올 식중독에서 증상, 메탄올 식중독의 증상, 실명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해 첨가물에 의한 식중독 지금 별표 3개 쳐져 있는데요. 자, 유해 감미료. 이거는 종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유해 감미료. 말 그대로 해가 있는 거. 해가 있고요. 감미, 단맛을 주는 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유해 첨가물, 해가 있는 거. 자, 감미료는 둘신, 사이클라메이트, 페릴라틴. 착색제는 아우라민, 로다민. 보존제는 붕산, 포르말데히드. 이런 게 있고요. 표백제는 룽갈린. 요거는 감미료.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했다라는 문제가 뭐 이렇게 비슷하게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곰팡이 독소 마이코톡신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3가지가 다 중요해요. 3가지가 다 중요한데 먼저 아플라톡신. 공유나 견과류 등에 있는 독소 이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플라톡신은 간에서 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간암이 생길 수 있어요.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 곰팡이가 식품에 증식해서 생성되는 거고요. 맥각독은 볼이나 호밀 등의 곰팡이 독소가 생기는 건데 간장독이 아니고요. 신경독입니다. 신경의 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경독. 그래서 엘고톡신. 볼이나 호밀 등에 번식해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황변미, 말 그대로 황색으로 변한 쌀이에요. 페니실리움소 푸른곰팡이가 저장된 쌀에 증식해서 쌀이 누렇게 변한 거예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신경마비나 호흡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요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독소 이름이랑 뭐 어디에서 독을 일으키냐라는 문제 또는 증상이 어떤 것이냐 하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노로바이러스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징이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요. 자연 치유됩니다. 그래서 뭐 백신을 맞는다던가 뭐 이런 거는 소용이 없어요. 자연 치유되기 때문에 예방하려면 손을 잘 씻고 가열 후에 음식을 섭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문제, 이제 식중독 관리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의 원인균이 아닌 것은 자, 첫 번째 살모넬라균, 두 번째 장염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포도상규균 이렇게 있는데요.
자, 포도상구균은 독소형이죠, 독소형. 그 다음에 나머지가 감염형. 그래서 답의 4번이 되겠죠. 자, 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0번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살모넬라에 오염되기 쉬운 대표적인 식품. 과실류, 해초류, 난류, 통조림. 답은 난류가 되겠죠. 난류는 계란에 관련된 거. 이거 말고도 또요. 살모넬라가 생길 수 있는 식품이 육류, 어류, 유제품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2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거 중독에 독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 보거독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일단 보거독 이름이 뭐였죠? 테트로도톡신. 그래서 어디에 많냐면 난소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거를 다루는 사람은요, 보거 조리 기능사만 다룰 수 있어요. 그냥 일반인이 다루다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치사량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 방법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오염 지역에서 채취한 어패류는 가열 섭취한다. 두 번째, 항바이러스 백신 접종한다. 세 번째, 오염이 의심되는 지하수 사용을 자제한다. 네 번째, 가열 조리한 음식물은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우리 백신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 그랬죠. 이거는 치료법이 없고 자연 치유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식중독 관리 이제 끝났고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